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백문 도입 계약 일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지난 7일 인도 매체 디 인디아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연임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국방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K9 백문 추가 도입이 최우선시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한 달 뒤인 8월에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인도에서 추가 구매하게 된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및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최근까지 군사 분석가들은 자주포를 구시대적 유물로 엮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출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도는 당초 타르 사막 지역의 작전을 위해 K9을 구매했지만 라다크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고고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K9의 배치를 옮겼습니다.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로 마모스톤 캉리나 사세르 캉리 등 해발 7,000m급 고봉들이 즐비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레 역시 해발 3,524m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인데요. 대표적인 고산지대인데다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 기온차도 극심한데 레의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8.2도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낮으며 드라스 지역은 인도 역대 최저 기온인 마이너스 5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K9을 라다크에 배치하기 전 다양한 지형기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K9은 극한의 기온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언덕숲 호수가 즐비한 라다크 지역에서 100% 운용 가능하다는 적합성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인도군은 수많은 테스트에서 K9이 보여준 성과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결국 추가 백문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인도의 결정에 놀랍게도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와의 가을 완계곡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4년 동안 급진적으로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실질 통제선 LAC를 따라 악사이친 지역 250마일 전선에 약 2만 명의 군인을 배치했으며 새로운 도로, 벙커, 헬기 착륙장을 통해 군사 인프라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기존 영토 분쟁을 가중시키며 비상 평원에 대한 영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중국 주력 자주포인 SH-15의 배치를 크게 늘렸는데요. 중국의 동맹국이자 이제 인도의 적성국인 파키스탄 역시 카슈미르 지역에 중국산 SH-15 자주포 및 중국산 공격용 드론들을 배치하면서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K9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의 행보에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라다크 지역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막과 고산, 자갈 및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가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라는 것입니다. SH-15는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6x6이 세미 트럭인 시트에 180일 위에 포탑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궤도형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그로 인해 지면의 압력이 분산되는데요. 이로써 특히 불균일하고 험난한 지형에서의 이동이 유리해지고 됩니다. 차륜형과 달리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닿아 마찰이 크며 이로 인해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용 궤도형 자주포에는 동적궤도 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표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은 그렇지 못한데요. 중국은 SH-15를 최첨단 자주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허점들을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륜형 차체가 반동을 잡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스페이드 지지대를 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만 1분이 넘게 소요되며 특히 자동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포병들이 일일이 하나씩 포탄을 옮겨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왜 중국은 기동성 화력에서 크게 불리한 차륜형 자주포 SH-15를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 라다크에 배치한 것일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PLZ-05의 경우 스페이드 지지대가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분당 6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한데요. 한국의 국방안보 포럼의 한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기에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더욱 적합해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가 실제로 가진 성능이 훨씬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군사 채널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이 라다크에 차륜형을 배치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궤도형 장비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산 방산 무기들은 전 세계에서도 잔고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중 궤도형 장비들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궤도형 장비들은 중국 육군에게 있어 가장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는데 가뜩이나 차륜형에 비해 유지 보수가 어려운 궤도형 장비인데 거기다 잦은 고장까지 발발하여 늘 수리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 그리고 대규모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할 수 없는 국경 분쟁성 내 지역의 경우 궤도형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본토 수리부대 이송까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K9은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전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K9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끝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산업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방산 무기 제조에서도 공정 대부분을 로봇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전체 용접 공정 중 70%를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구조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결함률은 떨어지고 생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출고된 제품을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 실외, 성능 시험장에서 주행과 점검 등 총 115가지 확인 절차를 모든 제품에게 시행합니다. 또한 K9의 경우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야전에서의 유지 보수 이점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리병의 작업 공간을 현수 장치의 차체 조절로 만들어줄 수 있어 궤도 관련 수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 최고의 방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50년 동안 지상무기를 만들어 왔으며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한화의 연관 무기 수출액은 11배 증가해 11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가는 약 350%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한국산 K9 자주포가 적극 활용된다는 점은 세계 방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